예,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박상현입니다. 자, 오토데스크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 출시가 되어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채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형 어셈블리 설계 기법을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AIS와 AIP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이런 제품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두 가지 제품,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과 팩토리 디자인 스윗 두 가지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팩토리 디자인 스윗은 인벤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오토캐드 미케니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대형 어셈블리를 가볍게 핸들링할 수 있는 나비스웍스가 들어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링 도구인 쇼케이스가 들어있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3D 맥스 디자인이 들어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볼트와 오토캐드 아키텍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데이터가 전 제품을 유기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인벤터와 나비스웍, 그 다음에 오토캐드 미케니컬이 어떻게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첫 번째 시간으로요. 자동화 장비 설계에 있어서 인벤터와 나비스웍스를 활용하게 되면 초대형 어셈블리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워크플로우죠. 뒤쪽에 보이는 백그라운드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또 일부는 디자인 컨테스트에 제출해 주신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공장 안에 집어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핸들링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장비 쪽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 질문을 하십니다. 인벤터가 부품이 많아지면 너무 느려서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캡처한 인벤터의 어셈블리 화면입니다. 사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비의 부품수에 따라서 지금 들으신 분들의 각자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장비에서 한번 해보죠. 자, 이 정도가 가볍게 핸들링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정도면은 좀 작업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D CAD 그러니까 기계 설계 CAD인 인벤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리드웍스나 솔리드 엣지나 프로이나 이런 기계 설계용 CAD들은 어떤 대형 어셈블리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항상 보유를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작업하시는 환경 내에서 인벤터가 느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비스웍스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들어있는 나비스웍스는 초대형 어셈블리 100만 개, 200만 개의 부품도 가볍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힘들게 작업하던 것들을 나비스웍스에서 아주 가볍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나비스웍스는 초대형 어셈블리를 가볍게 핸들링하기 위한 도구로 출시가 그러니까 탄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나비스웍스가 팩토리 디자인 스윗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각각의 장점, 인벤터의 장점과 나비스웍스의 장점을 살리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인벤터 화면에서 실제 모습을 한번 보시죠. 지금 방금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장비입니다. 제 컴퓨터에서 이 정도로 움직이네요. 물론 각각을 인벤터에 있는 수축 포장 기법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축 포장을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인벤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어떤 간섭 체크라든가 또는 전체 도면 어셈블리에 대한 도면도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비스웍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비스웍스로 방금 보신 인벤터 데이터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나비스웍스에서는 이 정도의 어셈블리는 아주 가볍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래서 나비스웍스 내에서도 인벤터에서 수행했던 간섭 체크가 오히려 더 빨리 되죠. 그 다음에 길이를 측정한다거나 디테일한 내용을 본다거나 아니면 고객과의 테크니컬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인벤터로 힘겹게 작업하지 마시고 지금 보신 것처럼 나비스웍스로 아주 가볍게 핸들링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편리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시죠.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능한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 탑다운 설계 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뼈대가 있고 각각의 부품이 생성되는 그런 기법을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나비스웍스와 인벤터와 오토캐드로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을 잡죠. 그래서 각 서브 아세이, 그러니까 인벤터로 가볍게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브 아세이를 구성을 하고요. 그것들이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을 레이아웃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D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해봤고요. 탑다운 설계 기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박스로 레이아웃을 만든다거나 또는 상하로 만든다거나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스케치로 레이아웃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인벤터로 각 서브 아세이, 이 정도는 각각이 몇백 개 정도 되겠죠. 이 정도는 인벤터에서 아주 가볍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를 각각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설계를 하게 되고, 도면 또한 전체 장비를 한 번에 도면을 뽑으려면 그 또한 무겁죠. 물론 인벤터 12 버전에 도면 뷰 생성하는 기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부품이 많을수록 몇만 개, 몇십만 개 될수록 도면을 뽑기는 상당히 번거로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의 도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인벤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 대한 전체 조립은 인벤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비스웍스에서 하면 아주 가볍게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면에 대한 조립은 인벤터에서 전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각각의 뷰를 합쳐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가볍게 도면과 서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는 나비스웍스와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오프로더 쪽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인벤터 데이터를 가볍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수정된 내용은 나비스웍스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면 쪽에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 도면 뷰가 업데이트가 되면 오토캐드에서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하나의 설계 제품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더 쪽을 한번 얘를 한번 닫고요. 오프로더 쪽만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지금 보시면 오프로더는 아주 가볍게 부품 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핸들링이 됩니다. 제가 레이아웃을 한번 스케치로 만들어 봤는데,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레이아웃을 열어보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 레이아웃만, 포지션 레이아웃만 잡아둔 상태입니다. 각각 로드와 프레스와 프레스 B, 오프로더 이렇게 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비스웍스에서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서버 아세이를 이렇게 가볍게 핸들링 하면서 나비스웍스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이 조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나비스웍스 창을 열고요. 제가 인벤터 데이터, 나비스웍스는 여러가지 데이터 포맷을 읽을 수 있는데 인벤터는 당연히 되겠죠. 자, 여기서 어셈블리를 하나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의 첫 번째 서브 아세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인벤터의 서브 아세이는 가볍게 핸들링 되면서 들어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제가 프레스 A라고 한번 꾸미 봤었는데, 자, 프레스 A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를 절대 좌표를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립 없이 바로 원하는 위치에 붙게 되죠. 얘를 한번 꺼볼까요? 자,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프레스 B 부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 B 부분을 넣게 되면 역시 위치를 서로 간에 절대 원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핸들인데요. 굳이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에 오프로더 쪽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가 나비스웍스에서 조합이 되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가볍게 핸들링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전체 조립이 나비스웍스에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토캐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각각의 인벤터 잠시 보죠. 자, 인벤터의 오프로더에 대한 도면을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 정도의 도면은 뭐 가볍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각각에 대해서 뭐 치수도 넣고 치수를 좀 대략적으로 넣어봤습니다만은, 자, 뷰가 있는데요. 자, 인벤터 DWG 파일의 각 뷰는 오토캐드에서 블럭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토캐드로 다시 한번 와보죠. 예, 오토캐드로 왔습니다. 자,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방금 보신 각 서브 아세이의 도면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 탑 어셈블리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DWG는 인벤터 DWG입니다. 인벤터 DWG에서 블럭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인벤터 뷰에서 있던 모든 뷰들이 예, 블럭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블럭 평면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서 블럭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인서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죠. 자, 이번에는 프레스 A 부분의 도면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역시 만든 DWG고요. 각각의 인벤터 뷰들은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인서트가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서트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시죠. OK 버튼을 누르면, 자, 별도의 블럭의 이동 없이, 예, 역시 절대 원점이 같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붙게 됩니다. 자, 이번엔 프레스 B 부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블럭 평면도를 인서트를 하게 되면 역시 그 위치에 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로더 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오프로더의 인벤터 DWG 파일에서 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각각은 블럭입니다. 블럭이고요. 블럭을 깰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깨게 되면 인벤터와의 연동성이 깨지기 때문에, 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토캐드로 치수도 넣고, 예,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보신 것처럼 각각의 서브 아세이들은 나비스웍스에서 조립이 되고요. 각각의 도면은, 탑 도면은, 무거운 도면은 예, 오토캐드에서 조합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경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디자인 변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예, 나비스웍스에서 간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나비스웍스의 기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것은 바로 간섭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어셈블리, 자, 프레스 오프로더와 프레스 B를 어떤 간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간섭 타입을 지정하고 시작 누르면, 자, 두 개의 간섭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예,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네요. 자, 보시면 두 베이스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보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은 예, 이쪽에 역시 베이스 부분과 이쪽이 간섭되는 것이 그래픽적으로 나타나네요. 자, 다른 것들을 한번 감춰 버릴까요? 네, 이렇게 하면, 자, 어떤 부품이 서로 간에 간섭이 됐는지를 줌인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자, 설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전체 어셈블리에서 인벤터에서 바꿔줘야 될 부분은 바로 베이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섭된 거리도 한번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여기서 인벤터로 바로 설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더 쪽에 베이스 부분을 한번 설계 변경을 해볼까요? 자, 편집 들어가서요. 자, 이쪽의 길이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계 변경은 예, 인벤터에서 가볍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길이를 뒤쪽으로 마이너스 50mm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50mm 정도 뒤쪽으로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